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식품업 쪽에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정규 TV는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학습이 다 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학습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채널은 주로 나중에 식품 쪽으로 그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하는 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식품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분들이나 또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요리 학원을 다닌다든지 창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개인적으로 개인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가 잘 돼서 행복한 웃음 짓는 사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사를 한다, 창업을 한다 해서 할 때는 부푼 마음으로 하지만은 나중에 그 결과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서 개인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는 학생이나 또 식품 분야에 일을 하면서 앞으로 직업으로 살아가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선택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를 알아야 선택을 하는데, 정보를 모르고 그냥 하다가 뭐 몇 년 하다가 나중에 정보를 알면 또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 경험이고, 이게 옳다, 맞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고, 어떤 직업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저는 절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거는 뭐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호텔에 있어서 근무해서 좋은 분이 있고, 내가 또 분식점에 일을 해서 좋은 분이 있잖아, 그죠? 그거는 내 만족이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고, 단지 이거를 저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러이러하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를 좋아하는 분은 해변으로 가야 되고, 그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산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할 뿐이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이걸 갖다가 뭐 제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점을 분명히 하고요. 자, 오늘 그 식품 쪽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이면 뭐 영양학과, 조리학과, 또 뭐 조리 실습, 뭐 요리, 뭐 여러 분류가 있겠죠. 그냥 식품을 통칭을 하겠습니다. 요리에 대해서 취미가 있고, 또 이제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뭐 요리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식품 쪽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의 비전은 있습니다. 분명히 무궁무진하게 비전은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똑같습니다. 이 사회가 그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잘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어느 분야보다도 더 비전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뭐 식품 쪽에 일단 요리사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식당 요리사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 고급 호텔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서울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그런데, 자, 호텔에 일하면 모두가 좋은가? 다 좋은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분식점에 일하면 좋은가? 갈비집에 일하면 좋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직업을 자기가 좋아하면은
좋은 겁니다. 내가 떡집에서 일하면 내 만족이면 내가 좋은 겁니다. 떡을 만드는 것도 예술이고, 라면을 끓이는 분식집에서도 내가 즐겁고 재밌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젊은 분들이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식품을 배우는 이유, 또는 내가 이 식품 쪽에 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창업을 할 것인가, 내가 창업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식품을 배우는 건지, 아니면 직업으로서 내가 직업 요리사로서 하겠다, 또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뭐 식품 뭐 회사에 취업을 하겠다, 생산직에 근무하겠다, 관리직에 근무하겠다, 또는 영업직에 근무하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걸 먼저 선택을 해야지. 고기를 잡으려면 강가로 가고, 뽕을 잡으려면 산으로 가듯이, 이거를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 꽁을 잡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산을 가든지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고 산으로 가고, 꽁을 잡겠다 하고 바다로 간다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좀 인생이 꼬입니다.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내가 요리사를 하면은 직업 요리사를 할 건지, 아니면 몇 년 하다가 창업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잘 염두에 두고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직업 요리사로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은 일단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 의견이에요. 어떤 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큰 분야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쪽에 나는 오랫동안 정년까지 전문 요리사로 일을 할 거야, 이러면은 큰 호텔이나 또는 단체 급식 쪽에서 큰 회사가 좋겠죠. 그 좋은 이유는, 일단은 개인 점포인 경우, 개인 상점이죠. 이런 경우에는 점포가 보통 한 3년 이내 문을 닫는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3년 이내 문을 닫으면은 이직을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심히 배웠는데 보상도 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큰 호텔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는 큰 대기업 급식 회사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을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급료도 올라갑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 5년을 하고 10년을 했는데, 누구는 돈을 1억을 받고, 누구는 5천을 받고, 누구는 3천을 받으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직업으로 하고자 한다면 큰 호텔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큰 호텔에서 하고, 또는 단체 급식 쪽에서 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자,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요리사가 아니고 창업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요리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작은 가게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갈비집을 한다, 그러면 그 갈비 프랜차이즈일 수도 있고 개인 점포일 수도 있는데, 그 점포가 좋겠죠. 거기에 가서 아주 잘 되는 점포일수록 좋겠죠. 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습하고, 이론상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식당을 갖다 운영하려면은 경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주방에 그 생산 가공하는 기술도 좀 알아야 되고 또 홀에 그 운영하는 거 고객을 접대하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이 3요소를 잘 갖추고 또 운도 따라줘야 사업이 잘 되는데 이런 거를 공부하려면은 이 분야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그 회사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회사를 다니다가 나중에 퇴사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가고자 한다면 직업 요리사로서 갈 것 같으면은 이왕이면 큰 쪽으로 가시라. 바다에도 작은 배는 파도에 많이 흔들리고 큰 배는 태풍이 몰아쳐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선택할 건지 창업을 할 건지 잘 선택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 식품화 쪽에 이제 그 보면은 요식업 쪽에 보면은 뭐 분야 여러 분야인데 자, 일반 식당에 일하면 좋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일반 식당에도 뭐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뭐 분식, 뭐 여러 가지 요리가 있죠. 뭐 예전에는 뭐 레스 호퍼집이 또 유행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사회생활도 많이 바뀌고 해서 그런데 여기서 일반 집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3년 이내에 그 업종 변경을 하는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을 닫는 점포가 많이 있죠. 이런 점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문 닫을 줄 알고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만은 그 또 문 닫을 줄 모르죠. 사장님들은 내가 문 닫을 줄 알고 창업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하는데 실상을 보면 또 이혼을 하는 부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식당도 창업을 해서 폐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큰 호텔이나 큰 단체급식이나 이런 회사는 쉽게 그 폐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점포일 경우에는 생각지 못하게 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점포를 문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요리사로서 오래 할 것 같으면 개인 점포가 이제 아무래도 사람도 좀 부족하고 근무 환경이 조금 직업으로서 하기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뭐 기준은 뭐 급여 기준도 있을 거고 연봉, 급여, 그 다음에 근무 환경, 뭐 휴무, 뭐 보너스, 뭐 만족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반면에 직업 요리사 말고 창업을 위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갈비집을 해서 뭐 갈비집에서 명가 갈비탕을 하겠다. 갈비 업종에서 대가가 되겠다. 아니면 내가 큰 갈비집 가게를 하나 가지는 게 목적이다. 뭐 이런 계획이 분명하면은 그런 분야에 가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준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 목적이 창업의 목적을 뚜렷하게 두고 있다면 이 창업이 훨씬 낫죠. 이쪽 분야에 가서 갈비집에 가서 체계적으로 점포 영업에 대해서도 배우고 주방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는 그 가공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가서 이제 뭐 일명 뭐 400기를 한다나 이런 부분에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또 대량 생산인 공장에 가서 갈비탕 공장에 가서 갈비탕이 아니고 갈비 뭐 탕도 할 수 있고
양념 가공육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가공을 전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서 식당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거 이게 더 좋죠. 호텔에 가는 것보다 급식회사 가는 것보다 이게 분명한 목표라면 분식도 그렇고 뭐 횟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일식을 좋아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일식집에 가가지고 배우는 거 일식집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석기, 약기 뭐 저 일본말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주방에 있으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선을 좀 많이 다루죠. 내가 뭐 좋아서 하는 거는 뭐 잘 배워야 되죠. 일식집에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침부터 이제 생선을 다듬어서 저녁까지 생선으로 시작해서 생선으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물고기 잡는 걸 싫어해 또는 비린내 나는 걸 싫어해 하면은 일식집에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횟집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부분을 좋아하면은 좋은 직업입니다. 일식도 물고기를 뭐 손님이 오면 올수록 많이 잡아야죠. 오징어 또 잡아야 되고 뭐 돔도 잡아야 되고 못생겨도 맛은 좋아 우럭광어 이런 것도 잡아야 되고 뭐 있죠. 근데 이 순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큰 횟집의 사장님 되겠다 일식집의 큰 경영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잘 배울 수가 있죠. 사람을 써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학교를 나와서 사회에 나오면 또 사회생활은 별도로 전공을 하지 않고 별도로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수업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창업이 목표면 내가 중국집, 중식집을 하겠다. 뭐 중국 요리도 여러 가지인데 중국 반점을 예를 들어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양식 하다가 한식 하다가 호텔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큰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중국 반점이나 또는 대도시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명소로 알려진 반점에 가서 체계적으로 일을 배우고 또 그 본인이 체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는 것은 내 개인 뜻대로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식당을 경영하는 것은 자본이 뒷받침해주고 내 기술력이 뒷받침해주고 또 주변 환경이 뒷받침해준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식 하면 뭐 그냥 짜장면 뭐 동네 짜장면집 사장님께도 참 감사하죠. 언제든지 이제 주문하면 갖다 배송을 해주시고 하시니까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근데 그 이제 또 창업을 해서 경영을 한다면은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식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런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주식은 조금 샀다가 팔고 이러면 되는데 반대로 그 식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전 재산을 쏟아부은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재산을 넣은 부분도 있는데 한번 시작하면은 쉽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리하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준비를 많이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 식품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 젊은 분들이 앞으로 진로를 가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죠. 내가 산으로 가서 꽁을 잡을 것인가, 내가 바다로 가서 생선을 낚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게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반대로 엮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업으로서 내가 할 건지, 직업 요리사로서 할 건지, 아니면은 창업을 위주로 해서 내가 3년 뒤에 사장이 되겠다, 뭐 5년 뒤에 사장이 되겠다, 또는 내가 뭐 오리 전문점을 하겠다, 뭐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들어가서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실습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경영, 식당 점포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식당을 경영하기 위해서도 그 식자재에 대한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남들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줘야죠. 어떤 집에서는 10,000원에 사는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1,000원에 사면 벌써 1,000원을 손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품질이라도 사실 그 코스트 리더십을 가져가야지만이 리드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비싸게 사는데 서비스를 더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가서 이제 창업을 위주로 하면 뭐 분식점도 괜찮고 짜장면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죠. 고급 레스토랑도 있고, 근데 그 규모에 따라서 또 투자하는 요건이 달라집니다. 뭐 레스토랑을 하겠다,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반면 또 횟집은, 동네 횟집은 그 동네 분들이 드시니까 접시에 나오는 그 회에 대해서 물고기가 싱싱하고 맛이 좋은가, 가격이 저렴한가 이런 걸 보고, 레스토랑을 하면 분위기가 좋은가, 뭐 특별한 뭐 이렇게 포도주를 먹고 하니까 돈을 좀 많이 쓰고 하니까 좀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죠. 반대로 이제 분식점을 하게 되면은 작은 비용으로 생계용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입지 조건을 잘 고려해서 아이템을 잘 선택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학생분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잘 매칭이 되면은 잘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창업을 할 것인가, 요리사 직업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선택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큰 대기업에 가고 싶다, 또는 뭐 중견기업에 가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품 공장에 가요. 대기업에 가면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 가면 정해져 있어요. 관리직, 영업직, 생산직, 그 중에 하나는 하겠죠. 뭐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중소업체에서는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도 하고 영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수금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중소업체에서는. 근데 이제 큰 기업에서는 나눠져 있겠죠. 영업직에는 말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가만히 한쪽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은 영업 쪽이 좋겠죠. 여기저기 다니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그러니까 영업직이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영업직도 아주 맞는 사람이 하면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구애받지 않아요. 시간이고 뭐고 자기 시간도 많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분이 영업을 하면 괴롭겠죠.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활발한 성격이 활발하고 또 명랑하고 사람하고 어울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은 영업직이 맞고, 그냥 사람 어울리는 거 싫어하고 묵묵히 일만 하겠다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생산직이 좋을 수도 있고, 관리직에 가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사무를 봐야 되니까 컴퓨터를 잡고 많이 싸워야 되겠죠. 또 이제 그런 걸 또 좋아하는 분은 그런 쪽으로 하면 되겠죠. 연구 쪽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식품을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직업 요리사로 할 건가, 또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직장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걸 창업을 목적으로 두고 몇 년 뒤에 준비를 쓸 때가 되면 그 분야에 내가 이제 창업을 하겠다, 사장님을 하겠다, 그 분야에 또
전문 경영인이 되어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분식이나 뭐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있으면 그 분야에 들어가서 뭐 갈비집을 하고 싶으면 갈비집에, 한정식은 한정식에 거기 가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경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노하우를 습득하고 잘 준비하고 자금을 준비한 다음에 하면 되겠죠. 그러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뭐 분식점을 한다고 하는데 제과점에 가서 1년 하고 양식집에 가서 1년 하고 일식집에 가서 1년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단 말이죠.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식품 쪽에 한 30년을 요리만 하려고 했어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 제빵까지 한번 다 배워보자. 한 코스에 3년씩만 돌고 또는 5년씩만 배워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적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게 그렇게 없어요. 제과 제빵하고 양식하고 한식하고 일식하고 중식하고 식품 공장에 가고 그에 대한 보상을 다 받을 수도 없고 그걸 또 그렇게 다 원하는 사람을 필요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수업료를 좀 적게 주시고 직업이냐 창업이냐 전문 직업인이냐 나는 창업인으로 성공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분야로 성공하고 싶은가 한정식 된장찌개집으로 하고 싶다 또는 배달 전문으로 하고 싶다 나는 일식 전문으로 할 거야 또는 뭐 나는 떡을 가공하겠다 커피숍을 하겠다 뭐 이런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준비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시면은 시간은 무한정대로 흘러가고 여러분들이 그걸 아마 깨달았을 경우에는 벌써 시간이 최소 3년에서 5년 흘렀을 겁니다. 그러면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해서 선택하고 준비하시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좀 준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되겠죠. 자, 하여튼 오늘 식품 진로에 대해서 직업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창업을 해서 경영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 좋아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여러분들 창업이든 직업인이든 더 멋지게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그 식품 진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